정원 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 정원 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평택시 신장동에서 실종된 할머니가 75일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영농초를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안성 IC구 교차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 신장동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이 할머니가 실종된 지 75일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평택시 신장동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흔적 없이 사라져 온갖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괴담에 휩싸였던 이모 할머니가 평택시 신장일동 부근 빌라 기초공사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6일 오후 5시경 변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는 공사 현장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모 씨였습니다. 오늘 이제 혹시나 이제 몰라서 그 호수가 이제 어떻게 빠졌나 잘못됐나 그렇지. 싶어서 그거 발견하다가 그 신체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호수가 빠졌나 빠졌나 보러 가셨다가 변사체 발견했다는 말씀이시네. 그리고 일어나서 본 게 사람이 또랑에서 죽어갖고 있더라잖아요. 엎어져가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는 사체가 엎어져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웠으며 실종 신고된 이모 할머니로 추정되어 가족을 불러 확인한 결과 옷차림 등으로 보아 이 할머니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가 실종된 지 75일째 됐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사체로 발견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슬픔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과학수사팀이 투입돼 중앙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5일 평택 성동유치원 입학식에 참여해 원생들의 입학 축하와 함께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담 강사인 고은순 경사는 입학 선물로 사탕을 나눠주며 아동 성폭력 예방 방법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명찰 차고 있는데요. 이거는 집에 갈 때는 안 보이게 넣어줘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친한 척하면서 부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을 잘 알거나 여러분을 잘 아는 선생님은 절대 아니에요. 가방에도 이름을 안에다 써갖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낯선 사람을 쉽게 따라가면 안 되고요. 특히 차에 같이 타게 되면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에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학기 맞이하여 필기용품이나 가방이나 신발에 이름을 크게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름은 안쪽에 써서 이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쉽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친근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꼭 안쪽에 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편 평택경찰서에서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각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 경찰관 사진과 전화번호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담 경찰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성동유치원 교사는 유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평택경찰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성동유치원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57명, 재원생 62명, 총 119명의 원생들은 입학 허가를 받고 새롭게 배정받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학습 지도를 받게 됩니다. 국립성동유치원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꿈나무들의 희망토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황병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국립환경대가 지난 4일 1776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김성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와 총동문회장, 내빈과 학부모 등의 참여 속에서 입학식 순에 따라 개시, 국민의례, 내빈 및 보직교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김성진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미디어 분야 창작학과 이건하 입학생의 대표 선서가 이어졌으며 전체 수석과 단과대학 수석 4명의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김성진 총장의 입학식 축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 고된 수험 과정을 잘 견디고 오늘 영광스러운 그 입학을 하게 되는 새내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격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완벽하고 그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또 친구들과 아랫사람과 우애 좋게 지낼 줄 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덕성을 쌓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진정한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젊음의 황금기입니다. 대학생활 동안 정말 꿈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의 큰 제목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경대학교는 74년의 역사와 전통의 대학으로 지난해 3월 1일 산업대학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학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여기 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부모님께서 조경과 원예 쪽에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돼서 원예학과에 들어온 이상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취업이나 아니면 아버지를 도와든지 해서 네, 많이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립환경대학교에 1776명의 새내기들이 새 식구가 되어 2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립환경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 안성 IC 입구 교차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 IC 입구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사업으로 사선은 갑자기 좁아지고 지워져 있으며 안내 표지판도 없어 연중 교통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평택시 용의동에서 안성 IC 구간을 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지하차도는 정부의 예산 축소와 주변에 지작물이 많아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통행사고가 많은 이곳에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은 있어도 야간에는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초행길의 운전자들에게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민원이 급증하자 시행처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 민원을 이송, 주무부서인 도로공사과, 동아기술공사 감리단, 안성경찰서를 비롯 공사 관계자들과 실사를 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돼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그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임시개통일은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완전 준공은 12월 말, 올 12월 말에 완전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구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성을 위하여 LED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속도 저감을 위해서는 그루빙 작업을 좀 하려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의 한 관계자는
6월 말 개통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중 서행, 사고 많은 곳, 천천히 문구에 LED 표지판을 평택 방향 1개소, 안성 방향 1개소에 설치, 공사 구간의 시인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황병호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 도민 1명당 지출되는 복지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 한 달 동안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을 수리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종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수리 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일상적인 점검과 수리는 무료이고 주요 부품 교환은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자체 수리와 보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폐농기계를 중고 매매상에 연결하는 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복지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가 97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인 전북과 비교해 볼 때 8만 원 이상이 서울 등 대도시 평균보다는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예산을 탄력 있게 운영해 복지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곽상우 오산시장과 서경배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연구원 신축 청사 기부 체납식을 가졌습니다.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은 화장품 산업의 수출 육성과 화장품 원료와 제품에 관련된 연구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가장 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3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 청사의 건축을 완료하고 정밀 분석, 품질 검사 등 실험 분석 장비 58종을 갖춘 실험실과 교육장을 갖추고 지난해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식약청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 지난 1월엔 화장품 검사 기관으로 2월엔 화장품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산시는 이번 체납식을 계기로 화장품 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가장산업단지를 뷰티 코스메틱 밸리로 조성해 화장품 기업 유치와 화장품 산업 특구 지정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겨울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6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올렸습니다. 광주 시내의 주요 교차로와 시외 유출입 지점의 교통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속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용균 기자입니다. 광주시 체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광주시를 찾은 동계전지훈련팀은 14개 종목 71개 팀으로 연 인원 6,5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6억 6천여만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0개 팀 4,595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스포츠 마케팅, TF팀을 활성화하고 방문팀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시내 주요 교차로 61개소와 시의 유출입 지점 16개소의 교통량 등 5개 분야의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요 교차로의 일일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평균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시간당 44.09km, 평균 여행 속도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32.58km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설도로 개설 등으로 외곽에서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교통량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